이 시간에는 117회 전산회계 2급 실기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험장에 가서는 절대 우리가 공부하던 요 프로그램으로 열면 안 되고, 시험장에 전산회계 2급은 12시 반부터 시작인데 12시까지는 입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독관이 먼저 그 USB를 나눠줍니다. USB 꼬리표 달린 USB를 나눠주면 거기에 이름, 수험번호, 문제 유형을 체크를 합니다. 시험지를 미리 나눠줍니다. USB하고. 그러면 이제 이름, 수험번호, 이름, 문제 유형, A형, B형 중에 체크하시고, 감독관 확인 번호는 나중에 낼 때 입력해서 써서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USB를 컴퓨터에 꽂고 USB에 있는 분홍색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이제 열으면은 거기에 제일 먼저 수험번호하고 이름을 입력하고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추가로 이제 문제형 A형, B형 체크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면 칠판에 시험 시작 직전에 감독관 확인 번호를 적어줍니다. 칠판에. 그러면 그거 입력하면 이렇게 이제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요 버튼이 뭐냐면, 실기 다 입력하면 여기 밑에 마지막 문제 조회 문제를 여기다 입력하는 거고, 이론 객관식을 이렇게 클릭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정답 객관식. 그리고 닫기를 누르면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USB를 꽂아놓고 시험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 실기 일반 전표나 뭐 이런 거 다 입력하고 답안 저장 버튼 누른 다음에 이제 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실기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절대 이거를 열어놓으면 이게 열리질 않습니다. 이거로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자, USB에 있는 파일, 분홍색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시험을 본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는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요새 여기 개인정보라 우편번호 입력하면 어느 집 주소가 진짜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요거는 이제 우편번호는 생략합니다. 그러면 요 회사 등록 요걸 엽니다. 회사 등록을 열어가지고, 자, 여기 이제 아연 상사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는 겁니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일반 과세자입니다. 요 문제대로 고치란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일반 과세로 돼 있죠. 경우에 따라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간이 과세로. 그럼 요걸 일반 과세로 고쳐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여기는 뭐 문제 맞게 일반 과세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등록번호, 이게 사업자 등록번호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번호가 잘못되면 여기 빨간색으로 뜹니다. 여기 빨간색이 돼버려요. 그럼 이거 제대로 수정하는데 여기는 지금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이현 상사는 맞고, 김세무 대표자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런 것들은 손댈 거 없어요. 거주자는 대한민국 사람이라 이거죠. 대한민국에 거주한다.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거예요.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을 거주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생년월일을 하고 입주민등록번호는 손 안 됩니다. 개인정보라. 그리고 개업연월일 이제 요걸 봐야 돼요. 요거 개업연월일 여기 있죠. 요 밑에 2017년 02월 1일 맞습니다. 주소는 경기도 파주시 금빈로 15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금빈로 15. 자, 근데 저 자택 주소는 여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손댈 필요 없어요. 요거만 맞는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업태와 종목인데, 여기 보니까 업태가 틀렸네요. 업종이 틀렸어요. 업종이 도소매, 이렇게 고쳐줘야 돼요. 그리고 사무기기가 아니라 요게 신발이죠. 신발. 자, 이렇게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는 뭐 볼 거 없고요. 여기 파주세무서장인데 여기 보니까 고향으로 돼 있죠. 여기 고향세무서. 이게 원래 여기 우편번호가 입력되면 이게 자동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틀리게 내놓고 수정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걸 파주로 고치려면 요 풍선을 클릭해 가지고
이제 파주. 그럼 파주 세무서 나와요. 전국의 세무서가 다 나오죠. 주소지는 손댈 거 없어요. 여기 문제 여기 안 나왔으니까. 그럼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실무에서는 이런 거 다 입력하는 겁니다. 뭐 전화번호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끝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수정한 게 뭐뭐 수정했어요? 요거 세무서, 그 다음에 업태, 신발 요 세 개만 고쳤죠.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이현상사 전기분 재무상태표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을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입력하시오. 이 전기분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수정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 이렇게 보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이걸 보니까 여기 지금 빨간색이 떴죠? 여기 빨간색이 요거 지금 요거 여기 빨간색이 떴어요. 요 빨간색 여기 빨간색이 여기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하나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현금 1000만원 여기 맞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당좌예금 300만원 맞아요. 보통 예금이 2300인데 여기 보니까 230으로 돼 있죠. 잘못돼 있어요. 합계가 요거하고 맞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도 차액이 생겼고 요게 잘못 입력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대로 고치란 얘기예요. 요거 보고 이걸 고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2300.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3200 맞고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32만원 맞고 받으러움이 5200 요거 5200 맞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이 52만원인데 지금 이 52만원이 여기 받으러움 밑에 대손충당금이 없죠. 요 밑에 봐도 없어요. 그럼 요 밑에다가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은 요 받으러움 코드 다음번입니다. 대손충당금하고 감가상각 두 개는 그 자산의 다음 코드예요. 요건 202에 203번. 요거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은 108번, 요건 109번. 요건 110번이니까 111번이죠. 111번을 찍으면 요 대손충당금. 이래도 되고 여기다가 대손하고 찍으면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받으러움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은 요 110번이니까 111번 이렇게 해서 푸는 게 훨씬 빠르죠. 그래서 52만원. 그 다음에 이제 상품 5천만원, 장기대여금 2천만원, 그 다음에 건물 4,792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두 개 400, 그 다음에 차량원 방구 2,000 맞고요. 요것도 1,400 맞고, 비품 700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두 개 240, 대충은 요거 아까 입력했고, 요 합계가 맞죠? 요거하고 요 합계하고 요 합계하고 맞죠? 근데 이제 대변은 틀려요. 그럼 대변 뭐가 틀렸나 봅시다. 외상매입금 1800인데 1800 맞고, 지급보험 6000 맞고, 미지급금 3170 맞고,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 여기 보니까 장기차입금만 있고 요거만 있고 요 단기차입금이 없죠. 요게 없어요. 그럼 여기 밑에다가 단기 하면 단기차입금이 들어가요. 단기차입금 4800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차입금 4000, 자본금은 요거 45980 이게 그 단기순익 1000만원 포함된 기말자본금입니다. 전기말 자본금이란 얘기예요. 금년으로 봐서는 이제 기초자본금이 되겠죠. 이제 합계가 맞죠. 차대변이 여기 사라졌어요. 여기 차액이 사라졌으면 이 문제는 제대로 입력한 거라 끝났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는 문제 3번이에요. 자, 문제 3번은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자, 이거를 열어가지고 자, 판매비와 관리비의 기업 업무 추진비 계정에 다음의 내용의 적요를 등록하라. 여기는 이제 코드 번호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를 이렇게 클릭합니다. 요거 클릭한 다음에
기업 업무 추진비를 찾아야 돼요. 여기 있네요. 기업 업무 추진비. 그리고 여기는 대체적요예요. 대체적요는 요거죠. 요거는 현금적요는 현찰로 지급한 거고, 대체적요는 그 밖에 것들, 뭐 보통예금이나 카드나 뭐 이런 걸로 준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5번이죠. 그럼 그냥 5번 찍고 엔터 친 다음에 옆에다가 거래처 현물대, 거래처 현물대 이렇게 입력해주면 끝난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기 만약에 코드가 주어지면 여기서 이제 아무 데서나 코드 번호 찍으면 바로 그 계정 과목으로 가는데, 여기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기업 업무 추진비를 찾아서 여기 대체적에 가서 이제 밑에다가 5번 찍으니까 자동으로 올라갔죠.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거래처별 초기이월이에요. 그럼 요거 거래처별 초기이월. 자, 이 거래처별 초기이월은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에서 넘어온 채권 채무를 누구한테 받을 건지, 누구한테 줄 건지,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누구한테 이건 받을 건지, 요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다 없어요. 여기 다 불러와야 돼요. 여기 불러오기 버튼 있죠? 전산회계 2급이나 1급에서는 불러오기 버튼이 있으면 무조건 불러와야 됩니다. 불러오겠습니까? 요거 눌러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가 이렇게 다 불러와져요. 물론 요 두 개니까 여기 있으면 그냥 그것만 해도 되지만 무조건 불러오기 버튼 눌러서 해주는 거를 습관을 들이세요. 자, 여기 이제 외상매출금을 클릭을 하면 베베 인터내셔널, 여기 맞죠? 베베 인터내셔널 950만원 맞아요. 코코모 여기 1530인데 여기 1000만원으로 돼 있죠? 그럼 이거 1530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호상사는 없어요. 이거는 F2 도움말키 F2를 눌러서 호호 상사, 그래가지고 금액이 여기 720이죠. 요거 720. 그럼 여기다가 720을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차액이 사라졌어요. 여기 빨간색 요 차액이. 그 다음에 이제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이 여기 차액이 있죠? 벌써 여기 입력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모닝 상사가 220. 그 다음에 미라클 상사가 300만원. 그 다음에 나비 장식이 빠졌죠? 그럼 여기다가 F2 도움말키 눌러가지고 나비 장식. 그리고 1280. 그러면 요거 이제 1280 여기에 사라집니다. 엔터 치면. 자, 사라졌죠? 그럼 요 문제 다 푸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요 문제 요거 지금 3.3점 6점에다가 앞에 요거 6점 또 앞에 요거 6점에서 18점을 맞았으니까 상당히 큰 점수죠. 기본 기초정보 입력을 잘해야 됩니다. 그 기본적인 앞에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이에요. 거래를 우리가 입력하는 게, 거래 입력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분계를 해서 입력을 하는 거.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대표자 개인의 주택, 거주용 주택으로, 대표자 개인의 거주용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여기서 지금 회사 임대차, 회사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 거주용이라 이거는 인출금이라고 해야 돼요. 인출금 500만원, 대변에 현금 500만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날짜를 찍어야죠. 07월 23일. 날짜는 정확히 찍어야 컴퓨터가 채점합니다. 날짜 틀리면 컴퓨터가 채점 못해요. 자, 이거는 전액 현찰이 나갔죠. 전액 현찰이 나갔으니까 그냥 출금전표 1번. 여기 출금전표 있죠? 그럼 1번 출금전표. 그래가지고 인출금. 자, 이번에 일반전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첫 번째 문제는 대표자 개인의 거주용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대표자 개인 겁니다. 회사 보증금, 회사 사무실 보증금은 임차보증금이지만 요거는 분계를
인출금으로 해줘야 됩니다. 인출금 500,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500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7월 23일, 그러면 이거는 출금 전표로, 요거는 인출금 또는 자본금 500만원. 자, 이렇게 하면 그냥 출금 전표 한 줄이면 끝나죠. 차변에 인출금, 대변에 현금. 자, 됐죠. 그 다음에 8월 16일, 자, 날짜부터 고쳐놓고 8월 16일, 자, 여기 상품 판매라고 거래 명세표를 다음과 같이 발급하였다. 대금 중 200원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여기 금액 보니까 여기 지금 600만원이에요. 600만원 요거. 그러면 요거는 그 상품을 판매했다 그랬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이죠. 그럼 60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200원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럼 현금 200.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그러니까 400은 외상 매출금이죠. 근데 이건 누구한테 팔았느냐? 지금 여기 회사가 이연상사예요. 지금 우리 이연상사 요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백호상사 귀하 그랬잖아요. 이연이 백호한테 팔은 거라 요 외상값은 요거는 백호라고 적어야 돼요. 백호상사. 하얀 호랑이란 뜻이죠. 자, 뭐 대변 먼저 해도 돼요. 상품 매까지 찍어야 돼요. 상품만 찍으면 상품이 나옵니다. 상품 매출 대변에 600만원. 그리고 차변에 현금 101번 현금. 자, 이거는 출금 입금 전표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차변에 일부 현금이니까 108번 외상 매출금. 여기에 이제 백호를 해야 돼요. 백호 상사. 절대 이연 상사가 아니에요. 지금 이연 상사가 이연 상사 거를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연이 백호한테 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월 27일 날 08월 27일 이렇게 해놓고 영업부에서 운반비 3만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래 영수증을 받았다. 여기 3만원이죠. 그럼 이건 그냥 차변 그래도 되고 현금으로 전액 현금으로 줬으니까 그냥 출금으로 합시다. 그러면 한 줄만 해도 되죠. 그 운반비는 요거 800권대 운반비 맨 밑에 전산회계 2급에서는 무조건 800권대예요. 전산회계 1급 가면 이제 500권대 800권대 나눠야 되지만 여기는 다 여러분은 800권대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한 줄이면 끝나죠. 운반비 대변의 현금. 그래서 이 문제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18일. 자, 09월 날짜부터 고쳐놓고 시작하세요. 왜냐면 날짜가 틀리면 컴퓨터가 채점을 못해요. 무조건 오답으로 처리됩니다. 9월 18일 회사로부터 30만원을 가지고 가지급 받아 출장을 갔던 영업부 직원 이미도가, 이름이 이미도예요. 이미도가 출장에서 돌아왔다. 회사는 다음과 같이 출장비 명세서를 보고받고 초과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고 가지급거래처를 입력할 것. 요 이미도로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요거로. 요 가지급금도 채권이죠. 그럼 이제 숙박비하고 교통비 합계가 42만원이에요. 요거. 자, 여기에 차변에 여비교통비 800권대 여비교통비를 금액을 얼마를 쓰냐면 42만원 쓰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가지급금 쓰되 이미도 찍고 요게 42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을 줬었어요. 그러면 요걸 30만원만 여기다가 30만원만 분계를 해줘야 되겠죠.
가지급금을 30만원으로 했었으니까.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추가로 초과 금액은 여기 현금으로 주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101번 현금. 그럼 이렇게 12만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10월 16일. 자, 그러면 10월 16일. 한세 상사의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송금 수수료 1,000원을 포함한 500만 1,000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그러니까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렇게 돈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예금이 나간 거죠. 송금 수수료는 판매비 관리비 계정으로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차변에 외상매입금을 갚은 거니까 요거는 251번 외상매입금. 자, 한세상사. 그래서 500만원, 이건 500만원만 해줘야 돼요. 그리고 1,000원은 차변에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인데 요거 800권대 수수료 비용입니다. 요 900권대 수수료 비용은 요거는 단기매매증권 살 때 들어가는 수수료고, 요거는 단기매매증권 때만 써야 되고 딴 데 쓰면 안 돼요. 요 수수료 비용. 요거는 영업에 관계없는 거고 지금 영업상이잖아요. 자, 그럼 수수료 비용 여기 1,000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에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자, 실무에서는 이 예금도 거래처 적어야 되겠죠. 은행 이름. 그리고 적요도 웬만하면 다 적어야 돼요. 현금 빼놓고는 적요 거의 다 적습니다. 거래처 뭐 이 수수료 비용이야 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근데 시험 볼 때는 거래처는 채권 채무만 적습니다. 1시간 내로 풀어야 되니까 거래처는 채권 채무만 적고, 적요는 적요 8번. 상품이 대변에 갔을 때 뭐 기부했다든가 뭐 이런 거 접대했다든가 종업원한테 복리후생비로 줬다든가 재고자산이 대변에 갈 땐 적요 8번을 적는 거 외에는, 적요는 그거 외에는 안 적어요. 실무에선 다 적습니다. 거래처도 웬만하면 다 적고. 자, 그 다음에 11월 11일 시원상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시원상사의 외상매출금 20만원 전액 대손 처리했다. 11월 11일 현재 외상매출금의 대손증당금 잔액은 32만원이다. 그러니까 외상값 띠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변에 108번 외상매출금이 누구한테 띠꼈냐면 시원상사의 외상값이 띠꼈으니까 못 받은 거죠. 그럼 완전히 이제 이거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차변에는 대손충당금. 그 이제 원래 이거 대손 상각으로 해야 되는데 미리 전기 말에 결산 때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놓죠. 은행 같은 경우도 대출해 주고요. 그 외상값 못 받을까봐 다 이렇게 미리 해 놓습니다. 미리 다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해놔요. 그랬다가 나중에 대출금 못 받으면 그걸로 메꿉니다. 그 채권은 팔아버리고, 신용정보회사에 팔아버리고요. 그래서 여기 대손충당금을 메꿉니다. 그래서 요거 108번의 다음인 109번 코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차변에 20만원만 와야 돼요. 왜냐면 여기 잔액이 32만원 있는데 넉넉하죠? 모자르질 않고. 그럼 20만원만 오고 12만원 나머지는 또 다른 회사에서 띠끼면 그때 또 써먹으면 돼요. 이렇게 외상값 띠끼면 충당금이 있으면 무조건 충당금 와야 돼요. 받으러미 못 받게 되거나 받으러미 띠끼거나 외상매출금이 띠끼거나 이렇게 돼야 돼요. 받으러오면 보통 부도금과 수표로 했다가 그 대손되면 이제 대손충당금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5일 날 자, 12월 5일입니다. 자, 확인을 제대로 했나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날짜를 잘못 입력했나 하고 한번 확인도 해보고, 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은행의 장기차입금 원금 상환 및 이자와 관련된 보통예금 출금액 100만원이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대출금 거래 내역인데 대출금 상환하느냐고 거래 금액이 이제 100만원 나갔는데 요 100만원은 이제 원금이 80 갚아지고 이자가 20을 갚은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아파트 대출을 받으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이렇게 매달 얼마씩 나가죠. 그럼 12월 5일 날 지금 대출금 갚은 거예요. 보통 예금 출금액 100만원인데 원금하고 이자를 갚은 거예요. 원리금 뭐 균등 상환이나 뭐 그런 거겠죠. 그럼 이건 차변에 장기 차입금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 대출 받거나 뭐 건물 사고 대출을 받으면 장기 차입금이죠. 그러면 장기 차입금, 그리고 이거는 하나은행이죠. 하나은행. 반드시 거래처 적어야 돼요. 어디 은행 거. 이거는 채권 채무니까 거래처 적어야 됩니다. 80만원. 그리고 차변에 이자 비용 20만원. 옆으로 갈 때 방향키로 가는 게 좋아요. 대변에 103번 보통 예금. 그러면 100만원이 딱 맞게 되죠. 이렇게 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 23일. 자, 당사의 영업부에서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냉장고를 구입했대요. 대금인 국민카드로 결제했다.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 이 말이 안 나와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나중에 고지서가 날라오니까 그때까지는 미지급금이죠. 이게 장기간 사용할 목적이니까 이게 상품이 아니라 비품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차변에 비품, 사무실에 쓰는 거, 뭐 냉장고, 그 다음에 뭐 책상, 의자, 컴퓨터 전부 다 비품이죠. 뭐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사무실에 많이 쓰죠.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253번 미지급금인데 신용카드인데 국민카드래요. 그래서 국민카드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됩니다. 국민카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8문제를 입력을 했죠. 그러면 이제 문제 5번. 문제 5번은 오류를 발견했다.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에 올바르게 정정하시오. 이거는요, 그냥 날짜 입력하면 돼요. 08월 20일. 자, 이렇게 이제 분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됐대요. 뭐가 잘못됐나 한번 읽어봅시다. 한세상의 상품을 5천만원에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여기까지는 뭐 계약만 했지 뭐 돈 준 게 없어요. 그런데 계약금을 줬대요.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은 계약금 500을 외상매출금 회수로 회계 처리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은 거죠. 이거는 내가 살 때는 계약금을 주지만, 그러면 이거는 계약금을 외상 받은 거니까 물건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면 이거는 선수금인데 여기 지금 외상매출금으로 잘못 처리됐죠. 선수금이에요. 선수금. 그러면 뭐 한세는 똑같고 요것만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팔을 때는 계약금을 받고 내가 물건을 살 때는 계약금을 주니까 그때는 선급금이지만 지금 이거는 물건 팔기로 했으니까 선수금이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11월 5일 날. 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뭐가 잘못됐나 봅시다. 부산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2천만 원의 상환 기간은 26년 11월 5일이다. 자, 여기 지금 11월 5일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험 문제가 2024년도 12월 달에 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2024년도라고 보면 돼요. 2024년도 12월 말일, 2024년 11월 5일부터 2026년 11월 5일까지는 2년이죠. 2년이에요. 2년.
그럼 2년이면 1년을 초과하니까 이건 장기 차입금이죠. 이게 단기 차입금이 아니라 이건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이걸로 고쳐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끝이에요. 장기 차입금으로. 자, 그럼 이걸로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정리사항. 결산정리사항은 12월 31일.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자, 우선 이 문제에서 네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 하나, 둘, 셋, 네 중에 말대감만 찾으면 돼요. 기말재고, 대손상각, 감가상각. 전산회계 2급에서는 말대감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말대감 퇴법, 퇴직급여와 법인세. 요거는 전산회계 1급에 나와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대감님을 퇴출시키는 법이다. 그래서 말대감 퇴법. 그럼 여기 보니까 4번이 여기 감가상각이죠. 말대감 할 때 감가상각이에요.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하자고요. 자, 여기 보유 중인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취득원가 500만원, 잔존가액 50만원. 이거는 볼 거 없어요. 취득일은 정액법이니까 10년이에요. 그러면 정액법은 공식이 취득원가 요것만 시험에 나와요. 전산회계 2급에서는 빼기 잔존가액. 나중에 팔아서 꼬물로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 사실상 이건 제로로 봅니다. 그리고 내용 연수, 수명, 사용 가능한 연수. 그러면 요게 감가상각액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 취득원가, 잔존가액, 내용 연수. 그래서 취잔내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면 취득원가 500만원 빼기 잔존가액 50만원. 그럼 얼마예요? 450이죠? 요걸 10년으로 나눠요. 그러면 450 나누기 10년이니까 45만원이죠? 그럼 45만원이 비품의 감가상각이에요. 그럼 요거는 결산자료 입력, 요걸 엽니다. 이걸 열어가지고, 이거를 열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01월부터 12월까지를 날짜를 찍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산회계 2급에서는 여기 그냥 확인만 누르면 돼요. 그럼 이렇게 쭉 뜹니다. 전산회계 1급에서는 요 원가 설정인데 요거 뭐 이렇게 편집 눌러서 이걸 여로 바꾸고 뭐 선택 확인 누르면 되는데 그거는 뭐 지금 신경 쓸 거 없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감가상각이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이니까 여기 감가상각란에다가 요 금액을 집어넣어 주면 돼요. 45만원. 그리고 엔터 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기말상품이 있으면 여기다 그냥 갖다 입력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대손상각은 요 위에 눌러가지고 요거 위에 대손상각은 반드시 이걸 이용하세요. 뭐 외상값이나 받으러움에 대해서 1%다 그러면 1%고, 나머지는 요건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삭제, 델리트로 삭제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게 지워집니다. 요거 두 개는 만약에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중당금 설정한다, 외상값 받으러움에 대해 충당금 설정한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건 지우고 여기 한번 클릭하고 결산 반영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여기 대손상각에 여기 숫자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계산을 원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여기서는 말대감, 대손상각이나 기말재고가 없어요. 그럼 감가상각만 들어갔어요. 그럼 이걸로 하고 이걸로 그냥 꺼버리면 되느냐?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전표 추가 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결산 문계 원래 요거 잊지 마세요. 전표 추가 버튼 반드시 눌러야 됩니다. 만약에 이 숫자를 내가 잘못 입력했다 그러면 또 누르면 돼. 그냥 전표 추가. 그럼 계속 누르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자동결산 문제 완료. 그럼 이제 이거 끄고,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는데, 요거를 이제 12월 31일로 이렇게 입력하면 방금 전에 그 전표 추가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요 감가상각 입력하고 요 상품의 상품 매출원가 자동으로 가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45만 원이었잖아요. 이게 자동 분기가 돼요. 그래서 이걸 자동 결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말대감 중에 여기 감가상각만 있고 말대, 기말재고 대손상각은 없으니까 거기다 요 결산자료 입력 요거 입력하고 전표 추가한 다음에 요 일반 전표 들어와서 결산은 연말 12월 31일입니다. 30일이 아니고. 자, 그럼 이제 요거 나머지를 이제 입력하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차변하고 영업부 서류 정리를 위한 단기 계약직 직원 여기 이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채용을 했는데 매월 급여는 150이며 그러니까 이제 12월 1일 날 이 직원이 들어왔어요. 한 달에 급여는 150이에요. 근데 다음 달 지급하기로 하였다. 급여 관련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하고 지급해야 될 금액은 미지급 비용. 그러니까 12월 달 월급을 1월 5일 날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12월 달로서는 12월 달로서는 월급을 안 줬으니까 급여하고 1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150만 원.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차변에 급여 하고 요 급여는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800번대 급여 있어요. 여기 800번대 급여. 여러분들은 무조건 저기 판관비는 800번대예요. 800번대 급여. 그리고 금액은 150만 원.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 비용 여기 있죠? 150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말 현재 가지급금 잔액 50은 대구상의 외상매입금 지급액으로 판명되었다. 우리가 그 돈을 이제 줄 때 정확히 무슨 용도로 돈을 줬는지 몰라요. 그럴 때는 차변에 가지급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요 가지급금 가짜로 지급한 돈이 대구상의 외상매입금 지급액이래요. 그러면 여기 외상매입금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지급금이 사라지겠죠? 가지급금. 외상매입금 50만 원. 대변에 가지급금 50만 원. 요거는 이제 대구죠. 대구 상해. 대구 상사. 그러면 여기 차변에 외상매입금 251번 여기는 대구 상사. 그래서 이 금액이 50만원. 그리고 대변은 가지급금. 자, 이거는 거래처를 적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출장 갈 때 뭐 이렇게 누구한테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적을 필요 없고 요 외상매입금만 적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현재 장기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327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회계 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 장기대여금에 대해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게 있는데 미수이자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도 해줘야죠. 결산 때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금년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당기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럼 이건 미수수익. 그래서 미수수익이 327만원. 대변에 이자수익 327만원. 그럼 이제 결산정리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다 끝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마지막 문제만 이제 풀면 되겠죠. 요거 끄고 이제 여기 조회 문제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알맞는 답안을 메뉴에 입력하시오.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어, 지출한 이자 비용은 총 모두 얼마인가? 이거 상반기 1월에서 6월 동안 지출한 이자 비용은 총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저기 하는 게 뭐 총계정 원장으로 들어가도 되고 일개표 들어가도 되고 일개표를 들어가 이제 월계표를 들어가면 월계표 들어가면 그냥 월계표 누르고 01월부터 06월 그러면 여기 쭉 내려가면 이자 비용이 있어요. 여기 165만원. 그래서 요거 그냥 165만원 나와요. 165만원. 요거는 뭐 월계표로 해도 되고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1월부터 6월인데 만약에 2월부터 6월이다 그러면 월계표는 뺏기 볼 수가 없어요. 딴 데서는 못 구합니다. 이거는 1월부터 6월이니까 월계표도 되고 또 그다음에 여기 총계정 원장도 돼요. 총계정 원장에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자 비용 그래서 코드가 951번 그럼 요거 할게 요거 165만원 요거 할게 똑같죠? 근데 이거보다는 요렇게 1월 이렇게 중간기간 뭐 1월부터든 뭐 2월부터든 3월부터든 중간기간은 무조건 월계표를 보는 게 훨씬 편해요. 이게 그래서 월계표로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6월 말 현재 거래처 성지상에 대한 선급금 잔액 자 선급금이에요. 그리고 여기 성지상사가 나오면 상점 이름이 나오거나 거래처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거래처 원장이에요. 거래처 원장을 누르시면 돼요. 자, 거래처 원장을 누르고 6월 말 현재 그러면 06월 30일, 06월 30일. 그리고 여기 지금 선급금이니까 요 풍선을 눌러 가지고 선급금 여기 있네요. 첫 번째. 자, 코드가 131. 요 계정 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엔터 치면 성지상사 뭐 다른 회사가 나와도 성지상사 거를 찾으면 되죠. 뭐 여기 잔액은 얼마인가? 260만원 260만원 맞죠? 260만원 요거는 지금 뭘 조회한 거예요? 거래처 원장.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월 말 현재 전기말과 비교하여 유동자산의 증감액은 얼마인가? 감소시는 마이너스로. 여기 무조건 전기말과 비교하여 이런 말이 나오면요. 재무상태표 아니면 손익계산서예요. 이걸 봐야 돼요. 이쪽 거 보면 안 됩니다. 이거 봐야 돼요. 전기말과 비교하여 유동자산 그러니까 자산이 나왔으니까 재무상태표 봐야 되겠죠. 재무상태표를 보고 여기에 6월 말 현재 그랬으니까 06월을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유동자산이 나와요. 그러면 전기말과 비교해. 요거는 전기말 12월 항상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전기하고 단기 비교하는 형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기하고 단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나와서 전기말과 비교하여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재무상태표 아니면 손익계산서예요. 그럼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요거보다 요게 늘었죠. 그러면 증감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늘은 거니까 요 금액에서 요거 뺀 금액이죠. 그 빼니까 계산이 3억 302 091 000 3억 209만 1,000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빼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에는 여러분들 계산기 없으면 안 돼요. 전산회계 시험 볼 때는 무조건 계산기 가져가야 됩니다. 특히 전산회계 2급은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뭐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해줬습니다. 유동자산의 증감액은 얼마인가? 자, 요거는 뭐예요? 이건 재무상태표. 요거는 재무상태표 맞죠? 재무상태표 6월 말일 입력, 6월을 입력하면
여기다가 6월 입력하면 6월 말일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 돼요. 뭐 유동자산도 있고 비유동자산도 있고 뭐 부채도 있고 유형자산 뭐 부채 뭐 여기 뭐 당기순이익을 보려면 뭐 손익계산서 보면 되고 이렇게 이거 여러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조회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이렇게 이건 시험지에다가 객관식 문제와 이렇게 조회 문제 요거는 여기다가 시험지에다가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이렇게 요걸 누르면 여기다가 이제 입력하는 거 여기는 금액만 물어봤죠. 그래서 여기다 165만원 그 다음에 260만원 그 다음에 302 그 다음에 091 이러면 입력이 됐죠? 그리고 이제 객관식을 체크하면 돼요. 객관식 이제 그리고 이제 객관식을 이렇게 실기 먼저 입력하고 객관식을 나중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객관식을 한 5분에서 7분 사이에 자기가 답이 보이는 것들 이렇게 답 보이는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하면 돼요.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몇 번이다 몇 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체크하고 닫기 버튼 누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저장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객관식 이제 체크를 해야죠. 그거까지 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객관식까지 다 체크하면 답안 저장 버튼 눌러서 USB를 꽂은 상태에서 시험 봐야 됩니다. 그래서 USB에 저장 버튼 눌러서 이거 빼가지고 시험장에서 이제 그 USB 빼가지고 밑에 감독관 확인번호 안 적었던 거 이제 적어서 감독관한테 내고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실기 117회 실기를 강의했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이렇게 해보시고 기출문제를 10회분 이상 최소한도 10회분 이상 많이 풀어봐야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원활하게 풀 수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